네, 안녕하세요. 태수 선생입니다. 저는 현대로템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자,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우리가 사실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이제 돌파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물렸고 많이 털렸어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2023년도 1월, 그죠? 1월부터 10월 이 사이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증시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현대로템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기 때문에 슬슬 좀 팔아야 되겠다. 사실 이 자리는 또 매수 자리거든. 보면은 신고가에서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잖아요. 사실 매수 타점인데 이런 부분들 많이 놓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신고가 자리를 갱신해주고 조정 후에 새로운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다시 갈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현대로템을 들고 갈 텐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이런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67,000원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7만원에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죠? 43,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28,000원 정도 40%가 빠진 건데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내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 2억이었다라고 하면 2억에서 40%가 까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금이 2억이면 40% 까이면 8천만 원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텨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로템은 우리가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조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조 수출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받냐면 한 번에 20조 받는 게 아니에요. 탱크를 딱 수출했을 때 딱 1차, 2차, 3차, 4차 나눕니다.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탱크가 딱 있으면 좀 잘 그려야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탱크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밑에 궤도 부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궤도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4분의 1 지급해 줄게. 자, 포신이랑 몸통 만들었다. 우리가 2차 대금 지급해 줄게. 자, 그럼 우리가 안에 들어간 시스템 만들었다. 3차 대금 지급해 줄게. 완성했다. 4차 지금 대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급 대금이 만드는 그 퍼센트에 따라서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구조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2020년도에 수주를 10조 받고 21년도에 10조 받고 22년도에 15조 받고 23년도에 뭐 20조 받고 이런 식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사실상 우리 1년 단위로 보면 이게 매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이 50% 늘고 매출이 30% 느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누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가요. 영업이익이 보통 이렇게 따지면은 성장이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 영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얘네들은 상승 모멘텀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거예요. 추가 수주 받으면 급등, 추가 수주 받으면 급등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가는 올라간 이후에 계속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 이후에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가는 빠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괴리감이 생기죠.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왜 빠지지? 왜 빠질까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식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네? 기회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기회가 맞아요. 눌리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방산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이 방위비를 증진시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건 고점은 나와요. 주식이 알잖아, 여러분들. 주식은 언젠가 고점은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상승을 즐기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이렇게. 상승 조정. 현대로템도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잖아. 추세는 상방이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단 말이야. 상승 조정이 나오면서 간단 말이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어. 더 가다가. 그럼 이거 뭐다? 기회겠죠. 기회.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 계속 올라가서 20만 원까지 한 번에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리가 있고 지금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여기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이잖아.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92,000원짜리 1차적으로 봐야 돼요. 21선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거래가 터진 구간에 시가 부분, 저가 부분 지키는 구간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계속 올라가서 이격을 벌리는 구간이 나오잖아. 그럼 비중을 축소하고 눌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안 눌리면 어떡하니? 안 눌리면 어떡해요? 가지고 있으신 것만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큰 돈 못 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심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털린 사람들이 왜 털렸겠습니까? 내가 이 현대로템에 가장 너무나 큰 돈을 투입을 해놓고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0% 하락이 나오면 판단 말이야. 여기서 안 판 사람들이 어디서 팔았겠어요? 이런 데서 흔들흔들 거릴 때 급등 나왔을 때 판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현대로템이 갈 구간이 멀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11조인데 저는 이게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 현대로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간다.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과 조정에 대한 파동들이 계속 나오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히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좀 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현대로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 보고서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027년도에 1조를 찍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주잔고가 더 늘고 유럽에 대한 매출이 더 확대되면 이게 또 컨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 그럼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이 영업이익이 이걸 훨씬 뛰어넘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멘텀, 지금 방산 모멘텀 터졌잖아. 그럼 이 모멘텀에 힘을 입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전 현대로템 뭐 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이 세 종목을 방산해서 무조건 잡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또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하면서 미래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반도체냐, 뭐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조선의 빅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고 방산주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각자 도생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방산, 이 방위비 증가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트럼프와 맞물려서 우리 너희 안 지켜줄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관점이 또 생기면서 이제 스스로 국방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뭐예요? 주도주에 올라타면 에코프로 같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혹시나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부분들 제가 어떤 부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를 좀 해드릴 거고 지금 구간에서 혹시 내가 현대로템 들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장투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골파기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항상 피해가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을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템 제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유튜브에 뿌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010-9201-6329 자, 위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9201 자, 6329로 로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 구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로템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가져가면서 사고 팔고 하는 단계들을 거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주식수를 극대화로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한 번씩 피하고 밑에서 더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죠. 현대로템 추가 매수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눌림을 기다렸다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아마 현대로템 추가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제가 타이밍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로템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눌러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방산이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도 주도주인데 선생님 그러면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사면 돼요. 사실상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LNG선, 얘네들 매출의 70% 80%가 뭐예요? LNG선이잖아. 근데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자재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LNG선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얘네가 올라가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한 달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40% 정도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LNG 매출이 70에서 80%면 조선사에 여기에 들어가는 LNG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는 얼마나 큰 수혜를 보겠습니까? 27년, 28년도까지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날라가면 못 잡습니다. 반드시 지금 구간 이 조선주도 여러분들이 주도주라고 생각하면 제가 조선 히든 종목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010-920 6329로 뭐라고 남기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로템 남기셔서 자료랑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